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홍난지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열혈 연재 중이신 양세준 작가님. 네, 작가님이라는 소개 너무 생소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부러 안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바쁘실 텐데 와주셨어요. 네, 어차피 근데 오늘 또 회의 있는 날이라서 회의 전에 잠깐 들러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바쁘게 지내시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종강을 했으니까. 네, 드디어 어제 했어요. 어제 하셨어요? 네, 어제 마지막 과목이 종강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아직 남아 있어요. 하나가. 네, 그런데 이제 종강을 하고 겨울 방학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겨울 방학이 되면 나 좀 뭔가 해보고 싶어 이런 식의 생각 해보신 거 있으세요? 작업해야죠. 작업 말고 작업은 당연한 건데 그래도 정말... 쉬는 시간이 좀 생기잖아요. 아니요. 없어요. 세이브 원고를 다 날려서 이미 그래서 지금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방학을 맞아서 세이브 원고를 하나씩 더 쌓자가 목표긴 해요. 근데 안 될 가능성이 높긴 하죠. 왜요? 세이브 원고 연재하면 세이브 원고 쌓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그게 성공했던 적이 한 번 있긴 한데 그때는 이제 해외 여행을 목표로 해놓고 미리 좀 쌓아놓지 않으면 여행을 못 가는 상황이어서 그런 거 만들어 보셔야겠네요. 그러면. 근데 그러면 이제 여행 간 사이에 날아가잖아요 또. 그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주말에는 뭐 영화를 한 편씩 꼭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 해외 여행까지는 아닌데 되게 흥미 없어 보이시네요. 아니 작가님 뭐 좋아하는 거를 주말이나 아니면 어떤 한 시간에다가 이렇게 딱 잡아두는 거예요. 알겠어요. 티나요? 티나요. 그렇군요. 그러면 한 2주에 하나씩이라도 세이브 원고가 쌓이기를. 그랬으면 좋겠네요.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절망적이세요? 아니 방학 통틀어서 한 2개만 쌓았으면 좋겠다 정도의. 2개 정도요? 네. 근데 또 그 사이에 또 막 설 있고 막 이래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개강하면 진짜 세이브 원고 많이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군요. 너무 먼 일인데요. 내년 얘기잖아요. 내년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네 알겠어요. 더 이상 그게 있어요. 연재할 때는요 2주밖에 안 남았는데라고 생각하잖아요. 2주면 마감을 2번이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짧게 안 느껴져요.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무슨 얘기를 해도 되게 슬퍼지는데 개인사는 이제 접어두고 그래도 조금씩 세이브 원고를 다 날리셨지만 그래도 연재를 무사히 마치시기를 바라면서 양세준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특별하게 그 후지모토 타츠키 작가님의 안녕 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모셨어요. 저희가 요즘에 안녕 에리를 읽고 굉장히 재밌었다라는 감상을 간단하게 나눴었거든요. 저도 안녕 에리를 최근에 읽고서 후지모토 타츠키에 대한 낯설미 조금은 친숙해졌거든요. 그리고 이 작가가 어떤 작가구나라는 생각을 안녕 에리까지 읽으니까 좀 알게 되어서 아주 초기작인 17-21, 22-26이라는 단편집도 사서 읽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단편집 2권을 읽고 나서 맞았네. 가설을 먼저 세워놓고 증명이 된 거군요. 그 가설이 좀 맞았네. 라는 그리고 내가 왜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지 왜 제가 안녕 에리를 읽기 전까지 약간 뭔가 좀 불안하고 위험한 그런 식의 좀 긴장을 하면서 읽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정체가 뭔지를 좀 제대로 알게 됐고 그리고 안녕 에리를 통해서는 좀 희망적인 그런 식의 메시지도 읽게 돼서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단편집이 우리나라에 좀 늦게 나왔지만 어쨌든 작가가 그린 순서로 생각하자면 가장 신인일 때 그쵸. 사실상 이제 지망생에서 신인으로 넘어가는 시점쯤에 많이 그랬었던 작품들이고 장편 데뷔작이 파이어 펀치. 이 작품은 국내에서 제일 먼저 나왔었던 작품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체인소맨 연재를 하면서 이제 슈퍼스타가 됐고. 그쵸. 그러고 나서 연재 중에 또 룩백이라는 단편을 보여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고 그러고 최근에 나온 또 단편집이 이제 말씀하신 안녕 에리.
네. 작품으로 쭉 계보가 이어지는데 네. 말씀하신 희망이 어떤 건지를 알 것 같은 게 네. 계보를 쭉 놔두고 보면은 작가의 발전 방향이라든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이렇게 선이 그려지잖아요. 그쵸. 점이 이어져서. 네. 근데 그 방향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었거든요. 돌려서 잘 말하죠. 네. 이 긍정적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좀 더 알아듣기 쉬우시도록 여러 가지 단어와 문장으로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떤 면에서 긍정적이다라는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네. 한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내피셜로 뭔가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게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네. 저도 이제 작가로서 작품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뭐랄까 대중과 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좀 뭔가 그 느낌 처음에 받으셨던 위화감이라든지 네. 불안감 같은 것들이 점점 해소되는 느낌이 저는 느껴져서 이 작가가 점점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번에 그 슬램덩크 특집할 때도 제가 썼던 단어가 성장과 사회화는 사실상 비슷한 말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작가는 상당히 성장하고 있지 않나. 사회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재능 있는 사람인데 천둥벌거숭이 같았던 위험성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워낙에 편집자들도 되게 베테랑 편집자들이 많고 또 특히나 이분이 활동하는 곳이 가장 메이저한 공간이 점프잖아요. 그쵸. 그 과정에서 그 메이저하다라는 건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가장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업계인 거니까 그쵸. 그 자리인 거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뭐랄까 대중들과 소통 가능한 형태로 정제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저는. 저도 비슷한 의미의 긍정적인 발전이라는 점에서 되게 좀 동감하는 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중화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안녕 에리를 읽으면서 좀 느끼게 됐고 사실 안녕 에리보다는 룩백이 가장 이 사람의 대중적인 작품이었구나. 네, 대중과 소통이 굉장히 용이하게 뭔가 타협을 굉장히 많이 한 그 작품집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17-21, 22-26까지 읽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지금 진짜 되게 상징적인 게요. 단행본을 좀 놔두고 보면요. 룩백만 표지가 되게 밝아요. 맞아요. 지금 나머지는 다 시뻘겋거든요. 네. 시뻘겋거나 뭔가 뭔가 피가 되게 튀기고 있거나 뭐 어쨌든 피칠갑을 하고 전위적인 방식의 작품들이 많은데 근데 룩백은 굉장히 정적이고 밝은 느낌의 뭐 실제로 작품 분위기가 밝진 않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뭐랄까 작품 분위기만 봐도 조금 더 대중적인 느낌이 손이 가는 그림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게 실제로 작품에서도 많이 느껴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안녕 에리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작가의 실험적인 면모랑 룩백에서 보여줬던 대중성과의 타협점 같은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정반합을 이뤄서 나온 작품이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조금 더 후지모토 타츠키스러운 그런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룩백보다. 네, 룩백보다. 제가 그 체인소맨을 봤을 때 그 약간 위험한 감각이 있었어요. 이 주인공이 되게 사회화가 안 되고 어른이 되려고 하지 않은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상황에 갇혀 있는 그런 주인공. 그래서 아마도 그런 좀 어떤 위험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화감이라고도 다 그 단어로도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냥 이 작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예측할 수 없는. 근데 그게 어떤 플롯상으로는 분명히 어디로 갈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캐릭터가 어떤 대사를 할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지가 전혀 예측이 되지 않아서 오는 그런 불안감이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소년 만화에서는 이런 주인공이 금방 사회화가 되거든요. 좋은 친구를 만나요. 그 얘를 가르쳐줄 스승을 만나요. 그래서 천둥벌거숭이를 좀 더 일반화된 어떤 소년 만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데 채치수를 만나거나 무찬도사를 만나죠. 근데 체인소맨에서는 그 주인공이 계속 그런 상태라. 체인소맨에서는 주인공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제정신인 사회로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슬램덩크에서 강백호가 아무리 미친 사람 같아도 세치수라고 하는 엄한 스승을 만나게 되고 안 선생님이라는 자애로운 스승을 만나게 되고 손오공이 천둥벌거숭이지만 손오공은 무천도사라는 스승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개왕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게 사회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빠져 있어요. 되게 많이.
그런 느낌 받았었어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불안감, 이 작품을 네. 계속 보는 그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 작가는 어떤 작가다, 혹은 이 작품은 어떤 거다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녕 에리는 사실 그 유타라고 하는 그 어린 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계속해서 1인칭 시점으로 뭔가를 계속 찍고 있죠. 아마 네.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께서 내가 죽기 전까지 네가 나를 찍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식의 요구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좀 흔치 않은 상황이죠. 네. 사실 모든 만화 속의 주인공, 어떤 이야기 콘텐츠 속의 주인공의 처음 등장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특별한 상태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뭐 주인공의 상황 답례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배경에서 현실적인 어떤 그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죽을 때까지 네가 엄마를 찍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는 굉장히 잔인한 그쵸. 네, 요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중학생이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의 죽음을 참아 찍지를 못하고 엄마가 죽는 그 순간 완전히 그냥 그 병원에서 도망을 치고 나오는 그런 장면, 그리고 그 뒤에 병원을 폭파시키는 장면으로 영화를 찍게 되고 네네. 마무리하게 되고 그 영화를 마침 학교에 문화제에 출품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출품한 문화제에서 굉장한 혹평을 네. 놀림거리가 되죠. 완전히 조롱을 당하죠. 네.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첫 영화를 이렇게 망쳐버렸다라는 생각에 나는 재능이 없구나. 나는 그냥 죽어야겠다라는 식의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디서 죽지? 라는 식의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어떤 병원의 그 옥상에 다다르게 되는데 거기서 엘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죠. 네. 이 엘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미지의 인물로 등장하잖아요. 네네. 네. 그 엘이를 만났을 때도 저는 약간 불안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겠고 어떻게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계가 성립이 될지가 굉장히 좀 불안했던 것이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양세준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나 스승의 역할이 거의 이 후지모토 타츠키 작가의 작품에는 안 나왔어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에리의 캐릭터성도 네. 어떤 의미에서는 원래 작가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바리에이션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넓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되게 많이 겹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에리를 보면 다들 마키마를 많이 떠올릴 거라고 생각해요. 체인소맨에 나오는. 근데 그 체인소맨에 나오는 마키마도 되게 위험한 존재잖아요. 결국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게 되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체인소맨에서 마키마 말고도 그 주인공이 만났었던 여성 캐릭터들 중에는 처음에는 되게 호의적이었지만 알고 보면 되게 위험한 캐릭터들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이용하겠다는 게 정말 네. 약간 작가의 성공을 의심하게 만드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여기서도 비슷한 뉘앙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역시 무섭죠. 무서워요. 뭔가 그 유타에게 뭔가 그 유타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유타를 맞아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자꾸만 생각이 드니까 위험한데? 유타가 쟤를 따라가선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서 보게 되죠. 근데 중간중간 이 에리의 진심이 드러나요. 에리는 되게 감동적이었던 그 대사가 네 작품 정말 재밌어 라고 얘기해주는 첫 번째 시청자였던 거예요. 네. 그걸 들었을 때 혹시 작가님 입장에서는 좀 느낌이 남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어찌 보면 가장 창작자로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한테 혹평을 당했고 조롱을 당했고 그리고 자신의 어찌 보면은 역작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진심이 전혀 전달되지 않았던 그 경험을 한 입장이면 창작자로서 정말 밑바닥인 상황일 텐데 그 상황에서 최초의 팬을 만난다라는 거는 그 자체가 구원이죠, 사실. 맞아요. 근데 그 서사가 되게 많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작품들에서 사실 룩백도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룩백은 직접적으로 아예 만화를 그린 사람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서 캐릭터를 여성으로 한 게 상당히 영리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해요. 네. 안 그러면 더 작가가 너무 강하게 묻어나게 느껴질 테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안녕에리에서는 영화를 찍는 사람으로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작품 다 창작자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창작자가 자신을 알아봐주는 동료를 만나게 되는 거를 구원의 서사처럼 그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인생의 구원자. 네, 그게 후지모토 타츠키 본인에게도 굉장히 뭐랄까
영향이 되게 컸던 경험에서 기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까 저희가 얘기를 계속 거듭했었던 약간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디로 예측할 수 없이 어디로 튀는 걸까라고 하는 그 감각이 한번 이렇게 숨통을 틔워준 그 대사가 바로 네 영화 진짜 재밌어라는 어떤 구원.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친구의 한마디. 이 친구가 비록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첫 번째 팬이고 내 팬이 내 작품을 좋아한다고 했으니 나는 작품 만드는 걸 그만두지 않아도 되겠어라는 이유를 만들어주죠. 이게 아까 이제 작가 입장에서를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든 생각인데요. 네. 작가에게 그 팬의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이제 팬의 존재를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쵸? 그게 에리 같은 형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미지의 에리. 그러니까 나에게 호감을 보여줘서 내 작품에 대한 호감을 보여줘서 나에게 너무 희망임과 동시에 날 언제 떠날지 몰라서 두렵기도 하고 언젠가 혹시 나에 대한 모든 걸 알게 되는 순간 나의 밑바닥을 알게 되는 순간 나를 오히려 비난하는 존재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 마음을 한 사람으로 만들면 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뭔가 정체불명해. 그리고 작가가 아무거나 뭐든지 다 때려 넣은 설정에 에리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되게 불특정 다수의 인물을 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시각화시키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에리라는 캐릭터가 갑자기 뭔가 위험한 인물에서 희망의 인물로 돌변하는 그 대사가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안녕 에리라는 작품을 계속 읽어야만 하는 이유가 됐어요. 그냥 불안감에만 떨게 만들지 않을 것 같다. 룩백처럼 이 비슷한 서사가 나오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아까도 말씀을 양세준 작가님께서 해주셨지만 후지모토 타츠키는 굉장히 이런 창작의 동기에 대해서 무서울 정도로 약간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미치광이 같은 그런 집착이 보여요. 네. 어떻게 그 자기의 창작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중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창작의 고통에서 그만두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봤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장면, 대사, 그런 캐릭터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안녕 에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파이어펀치 단행본 가져왔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파이어펀치 나왔을 때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일화만신이란 말을 들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화만신. 이 사람이 도입부는 너무 기깔나게 매력적으로 그리는데 뒤로 가면서 메가리가 없다라는 식의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체인소맨이 나오기 전까지. 체인소맨 1화가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야 죽이는데 또 그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녕 에리를 보면서 이건 자기 얘기구나라고 확실하게 받아들였던 게 그 영화가 마무리를 잘못해가지고 조롱을 받은 작품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자기가 사람들한테 되게 관심을 받았지만 결국은 뒷심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거기서 굉장히 상처를 입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거를 극복해낸 과정에 대한 이야기에 약간 은유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절망만 했다면 이 안녕 에리와 같은 작품도 안 나왔을 테고 룩백과 같은 작품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 후지모토 타츠키를 일으켜 세운 게 누구일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에리라는 존재 불특정 다수의 팬이 있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 안녕 에리 같은 작품에서는 또 부모님이 등장하시잖아요. 아버지. 네, 아버지께서 본인의 그 유타의 작품을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로 세심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작품은 약간 판타지가 들어가 있지. 현실적인 그런 내용 안에서 판타지를 한 꼬집 집어넣더라. 너 어렸을 때 아빠 얼굴 그릴 때도 아빠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드래곤으로 그려놨지. 하면서 아버지께서 굉장히 그냥 무심해 보이시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무슨 작품을 만들고 있구나를 되게 세심하게 지켜보셨구나라고 하는 그 따뜻한 시선들. 그리고 또 룩백에서는 동료. 그쵸? 계속해서 내 옆에서 당신의 등을 보여줬던 내 동료들.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고 내가 차마 창작의 동기를 잃었을 때도 계속해서 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들이 절대로 그 절망 속에서 후지모토 타츠키가 계속 허우적대지만은 않게 만들었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고집 있는 작가잖아요. 네. 작품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되게 고집 있는 작가인데 안녕 에리 엔딩을 보면 그것도 느껴져서 네, 야 니들이 뭐라고 해도 내 매력은 이거야라고 하는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도 느껴지고 네. 그러니까 작가 본인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연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안녕 에리는 되게 실험적인 연출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맞아요. 룩백에서도 시점 연출을 되게 잘 사용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목 자체도 돌아보다라는 뜻이지만 네.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의 뭔가 공통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등이라는 거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옛날에 아기와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도 작가인 아버지를 둔 아이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뭔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작가는 항상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서 이제 작품을 계속 해 나가는 과정을 등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를 들면은 주인공이 그 친구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거리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계속 1인칭 시점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등 뒤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되게 강조해 주잖아요. 맞아요. 그 거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일부러 그 친구의 방은 복도 끝에 있고 그 복도에는 연습장이 잔뜩 쌓여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친구와 저 친구의 거리감을 만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식을 시각적으로 되게 잘 활용했다고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안녕 에리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장면을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1인칭 시점으로 우리가 시점샷이라고 많이 말하는 그거를 계속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주관적 시점이 많을수록 독자들은 그 캐릭터한테 감정적으로 몰입을 하고 이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질 못하니까. 근데 그 거리감을 만드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막 볼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너는 여기서 몰입해서 얘의 시점을 명확하게 봐봐. 너도 얘의 눈으로 이 장면을 봐봐 라는 식으로 계속 보여주고 컷을 나누는 방식도 출판 만화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잖아요. 오히려 웹툰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그렇죠. 가로로 굉장히 긴 마치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스크린이 이런 비율인 것 같아요. 아이맥스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시점샷인데 이게 1인칭 시점샷이라기보다는 1인칭 핸드폰 샷이잖아요. 그래서 더 불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느껴지니까. 네, 흔들리는 그리고 그 정제되지 않은 그런 컷들이 그러니까 동영상적인 연출이 드러나다 보니까 출판 만화의 연출에서는 굳이 나타내지 않았을 그런 샷들이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아버지와 에리가 만나서 식사하는 그런 장면들에서도 굳이 저 장면은 안 넣어도 되는데 넣음으로써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주지만 그런 느낌들을 주지만 굉장히 불안하죠. 그리고 심지어 그 장면에서 말씀하신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장면은 이게 지금 짜여진 각본으로 찍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대화인지를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혼재도 있게 만들어놔서 어느 순간부터는 어디까지가 작품이고 어디서부터가 얘의 일상이지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놨죠. 맞아요. 그것과 동시에 계속 읽어나가면서 엘이라는 존재가 진짜 미지의 존재인지 실존하는 건지 아니면 상상 속인지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여러 가지 면에서 읽는 내내 예측 불가함을 계속해서 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읽게 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창작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계속 얘가 품게 되니까 유타가 품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걸 읽고 싶은 거예요. 유타가 어떻게 될까. 근데 내심 기대감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려는 아이였구나라는 게 중간중간 드러나고 그러면 이 아이가 진짜 작품을 잘 만들어서 호평을 받았으면 좋겠다. 응원하고 싶어지는 그런 식의 생각이 들게 되니까 계속해서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작가가 저 단편집도 2권이나 나와 있는 것도 그렇지만 굉장히 작품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되게 엄청 많이 하셨어요. 작가인데 그 작품 안녕 에리도 그렇고 룩백도 그렇고 그런 과정들이 되게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가만 생각해보면 체인소맨이라고 하는 걸출한 히트작을 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2020년대에 되게 대표적인 문제작이잖아요. 그쵸. 히트작이기도 하고 귀멸의 칼날 이후에 가장 히트작이라고 지금 보이는데 그런 작품을 연재하고 있는 작가가 중간중간에 단편집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창작력이죠. 맞아요.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까지 할 정도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얘기를 정말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해야만 하는 사람
만화로 해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안녕 에리와 룩백은 어느 접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요. 아, 자기의 창작자로서의 자기를 굉장히 많이 투영을 했구나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창작의 동기나 창작에 대한 무서울 정도의 그 집념과 집착과 그런 고찰이 들어간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 두 작품만 묶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식의 고민들이 체인소맨과 그리고 파이어 펀치 등에서도 저는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준비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작자로서의 나를 바라보는 그런 감각. 그리고 지금 그 일본의 청년 세대로서 살아가는 그 나의 감각. 근데 이 사람은 되게 공감 수치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떤 식의 생각, 감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그걸 공감하고 아파하고 공분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이 17-21 단편집을 내면서 후지모토 타츠키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쭉 무력감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7살에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무렵에 그 일본 대지진이 났었고요. 그래서 그 무렵부터 계속 그러니까 입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그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창작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여러 가지를 막 겪다가 일본 대지진까지 겪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걸 남의 일이라고 볼 수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더군다나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분이 나온 학교가 도호쿠 예술공학과잖아요. 네, 맞아요. 도호쿠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딱 지진 났던 위치니까 정말로 남의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분은 아마 희생자 중에 아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 되게 높고 그것도 되게 강하게 느꼈을 거고. 네. 그래서 뭔가 왜 이렇게 암울한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겪지 않은 어떤 일인데. 근데 후지모토 타츠키는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에 살고 있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무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충분히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무기력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휩싸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 두 가지의 감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작에 대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이 일본 현실에 대한 어떤 그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과 생존에 대한 그런 불안한 현실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체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경험이라는 말로는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는데 그런 감각들이 어떤 체인소맨이나 파이어펀치나 안녕 에리나 룩백에서 다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동시대적인 감각을 누구보다 많이 느낄 줄 아는 그리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걸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룩백에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제 저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도 남의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게 되게 강하게 느껴지고 특히나 이 사람은 창작자로서의 자신을 굉장히 그 정체성으로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같은 창작자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더 많이 그 강하게 공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사람도 나처럼 정말 열심히 이런 걸 그리는 사람들이었겠지라는 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기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지모토 타츠키는 이런 걸 얘기 안 하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다 느끼고 있기가 말을 하지 않기가. 그래서 되게 예민한 감각의 소유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걸 확실하게 분출하시는 창구가 너무 명확하게 있는 사람. 그래서 그만큼 잘 그리는 걸 수도 있고, 맞아요. 또, 느끼는 게 많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거를 사명감을 가지고 그려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라면 굉장히 열심히 그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서 오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미치광이 같은 집착이라고도 얘기했지만 다르게 좋게 순화해서 말하면 사랑인 것 같아요. 예, 창작에 대한 사랑. 네, 아니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 같아요. 네,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 게 얼마만큼인지 상상하지도 못하게 그냥 내 옆에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림을 그리고
뭐 인터뷰를 보면 유화 물감 살 돈이 없어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어떤 것이 자기의 진짜 언어인지는 선택의 문제지 뭔가를 표현을 하고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내 이야기를 할 준비는 언제나 되어 있었던 사람? 그래서 내가 그냥 저게 너무 좋아라는 식의 느낌을 새삼스럽게 갖지 않는 그냥 숨 쉬듯이 나는 내 옆에 계속 이게 있었던 그래서 그냥 인생 그 자체가 그림 그리고 만화 창작이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됐고 그리고 후지모토 타츠키라는 작가를 그냥 내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를 떠나서 그냥 이해하게 됐다는 그런 즐거움이 굉장히 컸던 작품이에요. 안녕 에리는. 네. 또 이야기하실 것들이 있을까요, 작가님? 아니요, 지금은 그냥 어쨌든 이 사람은 너무 현재 진행형인 작가라서 앞으로도 되게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바람은 체인소맨 잘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단편집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단편집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사실은 되게 후지모토만 할 수 있는 만화가 있잖아요, 이미. 그쵸. 그리고 사실은 그런 식으로 작가주의적인 관점이나 작가주의적인 작품을 하는 작가들은 대부분 그림을 되게 개성적으로 그려서 대중적이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기술적으로도 완성돼 있거든요. 굉장히 맞아요. 되게 정제된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도 그래서 되게 자기 색깔이 굉장히 강하게 묻어나면서도 대중들한테 닿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밸런스가 잘 맞는 작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색이 굉장히 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대중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영역까지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기도 하고 궁금한 작가인 것 같아요. 저는 지망생들이 후지모토 타츠키의 어떤 이런 실험적인 면에 굉장히 많은 어떤 감명을 받고 그걸 따라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만의 스타일 이런 네네네. 거를 만들고 싶은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만의 스타일과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대중에게 어떤 식으로 어필해야 되는지를 그걸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것도 같이. 네. 그거 먼저라기보다는 그것도 같이. 왜냐하면 제가 17-21과 그리고 22-26이라는 단편집을 읽으면서 약간 좀 뭐랄까요. 타츠키 님이 후지모토 타츠키 님이 되게 사회화가 덜 된 날것의 작품들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게 자기 나이죠? 네. 그러니까 나이. 작업했던 17살부터 21살까지 21살에서 26살까지. 습작이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습작에다가 늘 한 단편이 끝날 때마다 뭔가를 써놨어요. 근데 이 만화를 가져갔을 때 기자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네. 그런 이렇게 부정의 피드백들이 다 있거든요. 북백이랑 안녕해를 보면 알겠지만 은근히 평가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민감해요.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그걸 다 기억하고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의 존재가 무서운 거예요. 네, 맞아요. 사랑스러우면서도 구원자이면서도 자기를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에리를 그렇게 모호하게 그려놨던 것 같고 네, 그런데 그런 식의 작품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렇게 날것의 생동감 넘치는 어떤 진짜 정제되지 않은 그런 식의 작품관이 있었는데 아마 저 작품집대로 작품을 냈으면 이만한 명성이나 이만큼 독자들의 어떤 사랑을 받지는 못했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너무나 날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점프의 편집부가 잘 요리를 해준 거예요. 네. 이 방법으로 요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시간을 많이 공을 들여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점프 편집부는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대중성을 연구를 많이 한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네네네. 드래곤볼과 슬램덩크와 이런 그쵸. 것들을 다 만들어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뭐 물론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이제 작가의 역할이 더 컸겠지만 네, 당연히. 그럼요. 같이 뭔가 그걸 같이 기획을 했고 사람들이니까 이게 그 후지모토 타츠키라고 하는 굉장히 신선하지만 보고 독 있는 저 독을 어떻게 빼내야 되나. 독 있는 보고 같은 요리인 거예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대신에 요리가 되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너무 새롭고 맛있는 요리가 될 것 같은데 싶었는데 다행히 정말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달려들어서 이게 되게 정제가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내피셜이지만 이것도 근데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작품을 연대기대로 다 이렇게 쭉 읽어본 어떤 저희도 네네네. 독자 혹은 네네. 전문가의 시선에서는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저희가 느끼기엔 확실히 점프 편집부가 열일했다. 네, 맞아요. 뭐 물론 작가의 재능이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들 만한
또 요소가 됐겠지만. 네. 네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인사이트는 17-21 그리고 22-26에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되게 부정적인 피드백 받은 걸 다 기억하고 써놓으셨다고. 네. 근데 그러면 좀 지칠만도 하잖아요. 아, 나 재능이 없나 봐 하고 안 그럴만도 한데 그게 2권의 책으로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하셨다는 지점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 2 초기 단편집을 보면 이 작가가 이때 뭘 봤구나. 이때 뭘 봤네. 영향받은 네, 것들. 그게 다 나와요. 어릴 때면 더 투명하잖아요. 네. 그게. 네. 근데 그걸 일일이 다 만화로 그렸다는 점에서 아,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맞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는 만화로 얘기를 해보세요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능 있는 사람이 네. 자기 작품과 자기가 하는 세계관의 그 업계 현장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성실한 사람인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민이 많고. 맞아요. 그러면 사실 잘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심지어 근데 이 사람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기 세계로 깊이 빠질 수도 있는 사람인데 다행히 굉장히 메이저한 편집부의 도움을 받은 거가 지금의 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후지모토 타츠키는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마음속에 좋은 뭔가가 있어요. 네. 좋은 것을 진짜 좋다고 생각할 줄 아는 마음? 아, 네네. 그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있어요. 그거가 네.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되게 나는 외롭고 애정결핍이 있고 나는 사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네. 하다는 마음을 되게 직접적으로 많이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녕해리 보다 보면 아 얘가 결국은 진짜 좋은 영화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았으면 좋겠어. 그게 그 상처에 대한 치유가 됐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마음으로 응원하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작가가 그걸 바라고 있다는 것도 되게 강하게 드러나기도 하니까. 저는 그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 네네네. 좋은 것을 향한 많은 사람에게 의지? 사랑받고 싶으면 결국은 네.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가치를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따른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그걸 진짜 마음의 등불로 하나 남겨두고 있다는 생각? 네. 그게 그냥 수동적으로 딸려가는 게 아니라 네네. 이 사람 계속 나 힘들고 난 무력하고 난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 없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음속에 등불 하나가 계속 있는 거예요. 되게 아포칼립스 세계관에서의 희망을 찾는 것 같은 느낌. 네네네. 계속 정말 계속 무력하게 만들지만 전 그래서 체인소맨이 기대가 되는 지점도 그런 면인 것 같아요. 계속 후지모토 타츠키의 작품을 계속 봐야겠다라고 결심한 것도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의 믿고 있는 그 등불 하나가 있구나.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갖고 가겠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수렁에서 건져주고 혹은 이쪽이 맞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마음을 열고 따를 수 있었던 거고 그 대중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포용을 할 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되게 순수한 작가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후지모토 타츠키라는 작가가 되게 이 시대에 굉장히 요주의 인물로서 문제적인 어떤 진짜 작가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작 혹은 문제작가라고 하는 건 욕이 아닙니다. 일단. 이거는 같이 중립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욕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근데 정말로 그만큼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작가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면에서도 진짜 그냥 마음속에 그 등불이 계속 꺼지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감, 그리고 응원을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안녕 에리를 제가 보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되게 쉬는 날 이런 그 상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녕 에리를 쉬는 날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사실 산지는 한 몇 달이 됐는데 이제 시간이 나니까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참이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다 이렇게 읽고 나서 제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미쳤어. 비평가를 이렇게 많아. 네, 정말 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미쳤어. 제가 그 옆에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유나 이 작품 너무 재밌어. 이 작가는 정말 미친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그 읽는 도중에 마지막에 그냥 책갈피를 덮는 순간 이 작가가 이런 사람이고 이게 있고 이 등불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모든 것들을 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동을 저도 재미의 이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후지모토 타츠키가 룩백이나 안녕 에리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저도 재미의 이유를 통해서 꼭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이 후지모토 타츠키의 안녕 에리를 본 소감을 바쁘신 와중에
세이브를 다 네. 다 써버린 와중에 같이 와주신 양세준 작가님 정말 무척 감사드립니다. 네, 마감 빼고는 다 재밌습니다. 아니, 그래도 마감을 하셔야 또 더 재밌으실 텐데. 그럼요. 네. 화이팅이에요. 네. 작가님의 에리들이 작가님을 아마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수많은 에리들 제발 그 댓글에다가 그리고 이 재미의 이유 댓글에다가 힘내시라고 많이들 좀 응원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양세준의 에리.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도 될까요? 네. 네. 작가님 건강하시고요. 네. 되게 나이든 작가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건강이 최고고요. 오래오래 함께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럼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라도 지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실제로 물론 이제 좀 똥줄이 타긴 하지만 근데 저는 원래 세이브를 가져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이런 상황은 좀 익숙하고요. 그리고 재밌어요. 네. 연재한테 오랜만에 되게 오랜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제 스토리로 제 작품을 그쵸, 연재하는 너무 건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밌어요. 네. 그리고 작가님 작품 진짜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최고. 야. 네. 작가님의 여러 명의 에리들이 내색은 안 하지만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쿠키 구워가며.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네. 네, 오늘은 후지모토 타츠키의 안녕 에리라는 작품을 양세준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또 저는 저희가 될지 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또 앞으로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재미의 이유의 에리 그리고 보스 리턴의 에리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많이 긍정의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였습니다. 양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